이게 있는데 베이직적인 건 제가 이제 우선 설명해 드리자면요. 보시면은 제일 윗부분에요. 그 환자가 오면은 이건 이제 원장 선생님이 이제 직접 이제 물어봐야 돼요. 그래서 이에 조부, 그다음에 조모, 그러니까 할아버지, 할머니, 어머니, 아버지, 그다음에 본인, 그다음에 형제, 자매,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요. 그리고 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어요. 그래서 우선 그 체질 구분을 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. 그 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열 체질인지 허한 체질인지, 사실 체질적으로 이 사람이 열이 근본적으로 있고 실증이고 이런 체질인지 허하고 한증인지 이런 체질인지를 구분을 쉽게 잘 해내는데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. 실제 제가 지금 5년간 강의하면서 원장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걸 본인이 한번 작성해 보라고 하면은 원장 선생님들까지도 이것을 정확하게, 포지션을 정확하게 못 찍어내는 경우가 많아요.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.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원장 선생님은 성격이 어때요? 좀 급하세요? 차분하세요? 이렇게 물어봤더니 원장 선생님이 그래요. 저는 좀 차분한데요. 그래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원장 선생님, 그러면은 그 어머니 성격이 좀 어떠세요?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좀 급하지. 그래요. 그랬더니 그럼 아버님은 어떠세요? 그러니까 말도 마. 우리 아버지는 조금만 뭐가 하면은 그냥 뭐 방망이를 들고 나온대요. 그냥 어마어마하게. 우리 어머니는 못 따라온대요.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. 그럼 우리 스님 성격이 어때요? 그러니까 나도 진짜 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좀 급하네,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이게 그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주로 이걸 판단을 해가지고 이 설문을 작성을 하게 돼요. 그러면은 그게 본인 체질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, 제가 실험실에서 쉽게 말하면 이 손끝에 있는 살점을 조금 띄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적은 조그마한 것을 띄어가지고 DNA 분석을 해요. 저는 대학원 때 이게 실험실에서 이 DNA 분석까지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, 이 분석을 해서 염기 서열을 나열해 보면, 이게 PCR로 증폭시켜 가지고 나열해 보면 한 10층 높이 이상으로 그 염기 서열이 그렇게 늘어나요. 그렇게 10층 높이로 늘어나는데, 그 늘어나는 그 염기 서열에다가 저희 집 아들의 아들이 딸 이렇게 머리카락 있죠. 머리카락 조금만 띄어가지고 그걸 같이 분석을 해봐요. 그래가지고 염기서열을 나열을 하면은 그게 99% 이상 다 맞아요. 근데 그만큼 우리 몸의 DNA는 이렇게 유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집안에 어머니가 됐건 아버지가 됐건 어떤 분이 급한 분이 있으면은 그 두 분 중에서 아무튼 그런 성격까지도 DNA가 다 이게 물려받게 돼 있어요, 사실은. 두 분 다 급한데 나만 안 급하다?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. 그건 이제 제가 이 바이올로지 학자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해 보면서 실제 30년 이상 동안 임상적으로 봐도 그런 환자는 없어요. 그래서 그런 임상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제가 그 만들어낸 이게 체질 진단표예요, 이게.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시면은 제일 위에 만약에 할아버지 쪽을 그래서 물어보면 돼요. 일단 할아버지를 물어보면은 그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. 할머니 쪽은 물어봐요.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식구가 많은 경우에 제가 이 진단표를 한 장을 완성하는데요. 처음에 환자가 10시에 왔어요. 그래서 오전 2시간 질문하고 점심 같이 먹고 갔다 와서 또 2시간 질문해서 이 진단표 하나 만드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. 이제 그만큼 오래 걸리는 환자도 있고,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모르고 아버님은 북한에서 오셔가지고 아버님 쪽을 잘 많이 몰라요, 형제간을.
그래서 저는 왜 물어보냐면 할아버지 물어보면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 쪽을 알죠. 근데 아버님 물어보면 아버님이 뭐 사남 사녀다. 그러면은 사남 사녀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그걸 다 인적 조사를 다 해요. 완전히. 그러니까 아버님이 둘째라면 그러면 큰 아빠는 몸이 그 성격이 어떠고 체질이 어떠고 뭐 질환이 어떠가 있냐 물어보면은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환자들한테 물어봐요. 집안 식구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할아버지, 할머니, 아버지, 어머니, 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갓 태어나서 이제 거의 6개월 된 애 빼놨고 집안 식구가 다 암이에요. 다 암이야. 진짜 실제 있는 경험이에요. 제 환자 중에서.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이 유전 지인은 이건 정말 거짓말을 안 해요. 정직해요. 예. 예, 유전자 자체가 이기적이긴 하지만은 정직해요. 그래서 집안에 있는 그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버님, 그럼 아버님에서 물어보면 아버님이 뭐 사형제 중에서 뭐 둘째다. 그러면 큰 아버지 물어보고 밑에 또 물어보고 밑에 물어보고 그래서 그 형제간에 대한 그 질환 같은 걸 다 물어봐요. 그리고 또 어머니 쪽 외갓댁 여자분들이죠. 또 외갓댁에 또 그러면은 또 외할머니 물어보고 또 엄마가 넷째니 그러면 엄마가 아유 칠공주다 그러면 또 시간이 엄청 오래 가죠. 그분들 다 물어보려면. 근데 유난히도 보면 물어보면요 진짜 캔서가 있는 분들은 집안에가 진짜 캔서가 쫙 나열돼요.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가 쭉 나열돼요.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안의 유전 지인을 가족력을 전체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물어봐야 돼요. 일반 양방에서는 가족력에 대해서 뭐 질환이 있었냐 뭐 이런 걸 물어줘. 근데 한의학에서는요 우리는 한의학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피지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문제 병이 있는 것도 물어보지만은 멘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분이 어떤 성격을 가졌냐에 따라서 몸의 장부가 달라져요.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 하시죠. 그 체질적으로 장작 나르기 장작 어떤 이야기 그 소음인들한테 장작을 나르라고 그랬더니 장작 하나 딱 집어놨다가 나르고 이렇게 하나 갖다가 나르고 이 소음인들 아주 이렇게 가지런히 딱딱 정해놓고 그래서 태음이한테 날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한 주먹씩 이렇게 들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가서 이제 또 날린다는 거예요. 소양인들한테 날르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겠어요? 그 자리에서 던져버려요. 던져버려. 이게 쉽게 말하면 성격이에요. 그러니까 이 체질적으로도 성격이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한의학에서 유전 지인을 물으면서도요, 그것도 다 물어봐야 돼요. 네.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할아버지, 할머니 성격, 어머니, 아버지 성격 다 물어봐야 돼요. 그래서 그 성격을 물어보면은 그래서 아버지, 어머니까지 해서 1시간 내 질문을 다 했어요. 집안요. 그러면 앞에 있는 환자를 물어보지 않고 이게 불문법이에요.